자, 이번에는 예. 우리가 이제 원론적인 예.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정치가 예. 지금 극한 상황으로 완전 치달아 버렸다. 예. 지금 이제 갈등 구조. 예. 국민이 정확하게 반틈으로 갈라져서 예. 이게 완전히 좌우인 것처럼 예. 동서가 지금 나눠진 것도 그렇죠. 남북으로 나눠지고 지금 동서로 또 그렇죠. 나눠졌단 말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대선에 나오는 예. 어떤 일부 후보들은 지금 시대 정신은 통합과 경제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야기를 하는데 자, 대한민국 원래 이념 갈등이 심했었잖아요. 예전부터. 그랬었죠. 그러니까 지금 남북으로 물론 우리가 자의에 의해서 나눠진 건 아니고 외세의 영향도 있습니다만 나눠진 건 지금 현실인 거고. 자, 대한민국이 사실은 이제 독재하고 반독 민주화 예. 세력이 원래 붙었던 건데.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날.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이제 근대사의 역사를 딱 놓고 보면은 이제 일제 시대를 겪고 나서는 친일과 그 다음에 그렇죠.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은 양자 대결이었거든요. 그렇죠. 이 대결이 6.25 전쟁을 겪으면서 친일파들이 살짝 옷을 갈아입은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방공 또 멸공 세력과 그렇죠. 그렇지 않은 쪽으로 이렇게 이제 살짝 분리가 구분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승만이 3.15 부정선거 4.19 혁명으로 이제 하야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가 쿠데타를 하고 나서 20여 년 가까이 이제 장기 집권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전두환과 또 신군부 쿠데타를 통해서 맞습니다. 정권을 잡고 그리고 87년도에 이제 새로운 87 체제가 지금까지 만들어졌죠. 크게 봤을 때 한국의 어떤 그 일제 시대 이후에 정치의 흐름은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세력에 대항하는 이런 균형이 어떻게 있었냐면은 독재 세력과 독재에 항거하는 민주화 세력 간의 싸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이 이제 독재 정권이 무너지면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3당 합당을 했단 말이에요. 3당 합당을 했죠. 당시에는 김영삼도 부산 쪽에 경남 쪽에 뿌리를 두면서도 강력한 야당이었거든요. 부산이 전통적인 야도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전라도나 경상도가 무슨 뭐 지역 감정이 있다든지 뭐 이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죠. 원래 3.15 부정선거, 4.19 혁명, 또 부마 혁명, 뭐 대구 민주화운동 이런 것도 다 같이 결을 같이 했거든요. 맞죠. 그 당시에 지금의 이제 경상도, 영남 지방도 똑같이 민주화 독재 세력과의 싸움에 민주 세력 쪽의 편을 들었는데 맞죠. 김영삼 대통령이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욕심, 대통령이 되고 싶은 욕심 때문에 과감하게 독재 세력과 손을 잡았거든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세탁을 했냐? 그들이 만들어낸 논리가 진보와 보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군부 독재는 종식이 됐고 문민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자기들도 계속해서 그 독재 정권의 또는 하수인 또 친일파 정권의 하수인이라는 소리를 듣기 싫으니까 진보와 보수 개념을 딱 들고 나와버린 겁니다. 그걸로 이제 갈라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의 이제 민주당 쪽 계열은 진보, 자기들은 보수죠. 친일 매국노 세력이 아니라 독재 세력이 아니라 자기들은 보수 세력이다. 이렇게 만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경상도가 굳어져 버렸어요. 그럼요. 원래 그 부마 항쟁 요즘 뭐 역사 필름들도 나오는데 5.18 못지 않아요. 그럼요. 그것보다 강도는 약하지만 군인들이 와서 시민들 때리고 그렇죠. 억압하고 한 게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부마 사태인데 자 그랬던 야도가 갑자기 한순간에 바꿔져 버리거든요. 이제 그렇게 구도를 짜줘야지만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잘못된 색깔을 살짝 이제 페인트 칠해갖고 더 씌운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밀고 오고 거기에다 이제 좌파 우파 개념을 넣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내세울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지금 사실 민주당이라든가 이재명 대표를 계속 공격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종북 좌파 빨갱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친일 세력으로 만들었던 그 세력이 자기들을 갈아입었던 옷의 핵심이 반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 색깔론을 꺼내 들어 가지고 대항의 어떤 이론으로 만들어낸 거죠, 이게. 그리고 그것을 살짝 다시 바꾸려고 만들었던 것이 이명박 하수인이 만들었던 뉴라이트입니다. 네, 그렇죠. 이런 어쨌든 뭐 가까이 들어가면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실은 박정희가 18년 독재를 했거든요.
자, 61년도에 쿠데타를 하고 예. 18년 동안 79년까지 18년 쿠데타를 하면서 근데 이 양반이 사실은 다들 아시겠지만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예. 그 뭡니까? 남노당. 예. 남노당 출신이라 그래가지고 또 자기 큰형은 박상익이라고 해서 예. 대표적인 여기 남노당의 그 우두머리 아니었습니까? 우두머리라고 하기에는 뭐라고 이게 수뇌부였는데 그러면서 자익 운동을 사회민주주의 운동을 강력하게 했죠. 예, 예. 이게 이제 지금의 북한의 공산당 개념과 그렇죠. 당시의 남노당. 공산주의적 생각, 예, 이렇게 노동자와 농민 또는 그 자본가들에 대한 대항하고 지금은 이제 개념이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 이 그 박정희가 쿠데타를 하고 나서도 대통령을 하면서도 호남에서도 상당하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했었고 맞습니다. 그 지지의 원인이 뭐냐면은 4.3 혁명을 4.3 그 사건에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에는 요즘 반란 사건이지만 정확하게 하면은 뭐 반란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거기에도 박정희가 상당히 기여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호남하고 제주 사람들은 박정희를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예. 기득권 내 세력에 대한 자기들의 어떤 그 한을 좀 풀어준다. 뭐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박정희를 그 당시에는 호남이나 제주 사람도 굉장히 좋아했었고, 박정희도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제주도도 방문했었고요. 예. 호남도 방문했어서 감사 인사를 했었고. 맞습니다. 그 자료가 예. 다 남아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권력이라는 게 오래되면은 예, 곰듯이 고인물을 썩듯이 권력 욕심이 너무 과해서 왕이 되고자 했던 것 때문에 결국은 뭐 그 김정일 총탄에 쓰러지긴 했습니다만은 예, 예. 어쨌든 예, 그런 부분들도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부산 예. 경상도가 이제 그쪽으로 이제 보수의 그렇죠. 위치를 걔네들의 이제 프레임에 의하면 그렇죠. 보수적 위치를 차지하고 그렇죠. 여기는 빨갱이 예. 자빨 예. 이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 그렇죠. 그러면서 탄압을 엄청 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80년대 이후에 계속 탄압 이제 5.18 이후에 예. 더 탄압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득권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권력을 놓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승만 때부터 그다음 노태우 때까지 김영삼 때까지 계속해서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부와 권력을 독점하다시피 했었어요. 맞죠. 그러다가 갑자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10년 하면서 자기가 수십 년 동안 누려왔던 많은 힘들을 많이 뺏기다시피 했죠. 사실은 이제 나눠줘야 하는데 그렇죠. 나눠주기 싫었다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나서 이명박 박근혜 때 살짝 이거 이제 다시 돌아왔다. 뉴라이트. 그렇죠. 했다가 다시 탄핵되고 나서 다시 또 뺏기려고 하니까 자기들의 입장에서 이제 미칠 지경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시대와 상황이 자꾸 변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변하는 사회에 대한 어떤 중심, 이 흐름 이걸 좀 봐야 돼요. 기득권 같은 경우도 원래 사실은 이제 공산주의 이념의 좌파 이념의 기본이 뭐였냐면은 산업혁명 시기 이후에 유럽에서 지나치게 자본을 많이 가진 몇몇 사람들이 모든 부와 권력을 독점을 하고 맞죠. 노동자와 농민은 정말 핍박받고 너무 힘들게 살아서 야 이건 아니지 않냐 왕정 시대보다 더하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게 사실은 이제 민주주의라는 개념이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자본주의는 경제 논리거든요. 시장 경제주의를 계속 그대로 놔둬버리면은 그들이 모든 권력을 다 가져버리면은 소수 외에 나머지 대부분의 다수는 영원한 소장민은 노예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치로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적절하게 통제를 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버는 사람은 돈을 벌고 하지만은 또 노력을 해서 또 지켜야 될 부분 또 성장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사다리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니들이 돈을 너만 잘해서 돈 번 게 아니다. 니들이 뭔가를 팔았고 그거를 힘없는 사람들 일반 서민 국민들이 다 사줬기 때문에 니들이 돈을 벌었으니까 수익의 일부는 가난하고 힘든 사람한테 분배를 해서 더불어 같이 성장을 해야 된다. 그렇죠. 국가가 분배주의 그렇죠. 선택을 해야 그래서 그 민주주의라는 정치 제도를 만들어서 1인 1표 이게 뭐 1조를 갖고 있는 사람도 한 표 마이너스 1억을 갖고 있는 사람도 한 표.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표로서 통제를 하는 거죠. 자본주의 경제를. 그래서 이게 적절하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한쪽으로 너무 독점이 돼버리면 망하는 거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좌파나 어떤 진보의 개념이 100%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다. 이것도 안 됩니다. 왜냐면은
노동자와 농민만 있어가지고 사회가 돌아가는 건 시대는 아니거든요. 기업하는 대기업도 있어야 되고 중소기업도 있어야 되고 자영업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사업에서 성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뭐 그냥 뭐 노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토대도 만들어주고 내가 그 토대 안에서 열심히 노력했을 때 나도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고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것들의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게 아니라 문제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역사적 배경은 알겠습니다. 예. 우리가 그러면 지금 이제 진보와 보수 예. 지금 갈등이 너무나 지금 특히나 윤석열 때문에 이거 완전 뭐 구구까지 이제 하면서 굉장히 가운데로 나는데 이걸 통합을 위해서는 또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통합 포용이 중요하지만은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예전에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념이나 철학이나 생각이 완전히 뼛속 한번 깊이 박혀버리면은 웬만해서는 그게 깨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회가 그 어떻게 보면 발달할수록 경제적이거나 또는 철학적이나 이념적인 부분도 사실 양극화가 되거든요. 근데 이 극단적인 개념을 중도로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에서 어떤 정치적으로 이번에 정권을 잡게 되면은 그렇다고 해서 뭐 구구 잘못된 걸 다 뭐 포섭하라 포용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던 이유도 인정을 하고 그럼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가 좀 따져보고 그런 생각을 좀 바꿀 수 있도록 어떤 토대나 시스템을 좀 마련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항상 좀 강조하는 게 이 업스트림이라는 이 용어를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강물이 굉장히 더러워요. 네네. 오염이 많이 돼요. 그럼 대부분 정치하는 사람들이 행정하는 사람들은 뭘 하냐면 야 강물이 오염됐으니까 이걸 정화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강물의 오염을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오염 물질의 진입 자체를 차단하면은 강물은 자연스럽게 맑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오염이 돼서 오염 물질이 왜 강으로 들어왔는지 이거를 차단하는데 중심을 갖죠. 그래서 업스트림 방식으로 원인을 찾아서 제거를 해야지 지나치게 현재 발생한 문제 해결에만 포커스 갖춰져 버리면은 그게 뭐거든. 그러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게 맞는 거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작용된 예. 현상에 대해서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 원인을 찾아가지고 그럼요. 거기서부터 차단을 해야 된다. 그렇죠. 뭐 교육이라든가 그렇죠. 어떤 뭐 사회 발전적 요소라든가 이런 걸 지금 하는 거죠. 이게 하루 이틀 뭐 1년 해갖고는 안 바뀝니다. 안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 중임제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은 너무 정치 권력들이 그 단기 성과 위주의 메모리 돼요. 사실 주식회사도 주주 위주의 정책이라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주주 이익만을 놓고 보면은 배당금. 그렇죠. 배당을 놓기 위해서는 회사의 단기적인 성과가 중요하다 보니까 맞죠. 자꾸 뭐 구조 조정하고 뭐 원가를 절감해야 되는 이유로 맞습니다. 납품 회사들 후려치기 하고 맞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4년 5년 뒤에 뭐 국회의원은 괜찮지만은 행정하는 뭐 시장이든 군수든 뭐 여기는 뭐 3석까지 연임할 수 있지 하지만 대통령도 성과가 굉장히 중요한데 5년을 딱 묶어놔 보니까 5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5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어떻게 보여줍니까? 예. 뭐 하나 하더라도 예산 세우고 계획 세우는데 몇 년 세우고 다 지나가 버리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8년도 좋고 해서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하나씩 잘하면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그렇죠. 못하면 잘라버리고. 그렇죠. 예, 맞는 말이죠.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